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고 아내와 저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매년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기에 그날도 아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나도 이걸 매번 꼭 받아야 하는 거야? 나는 회사에서 매년 받아야 하니까 겸사겸사 당신도 같이 하자는 거지. 작년에 우리 회사 직원 아내도 건강검진 받다가 암이 초기에 발견됐잖아. 건강검진 안 받았으면 알 수나 있었겠어. 그렇긴 한데 건강검진 받고 나면 진이 다 빠지니까 그렇지.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우리 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건강검진을 받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내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힌 채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라면? 제가 선뜻 암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의사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의사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보입니다. 의사 입에서 갑상선 암이라는 소리를 듣던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입술도 떨리고 있었고 순간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암이 확실한가요? 그동안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요.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많이 긴장돼 있었는데요. 마치 제가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만 들렸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얼굴에서 시종일관 감정을 느낄 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욱 신뢰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적어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으니까요. 의사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가 아내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여보,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눈물은 이미 아내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장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보니 그때의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잠시 후 차에 올라타자마자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애들한테도 말을 해야겠지. 우리 그냥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아내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갑상선 암이 착한 암이라고 해도 수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애들한테 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애들이 알면 얼마나 놀라겠어. 갑상선 암 별거 아니잖아. 아까 의사 선생님도 수술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완치된다고 했잖아. 괜히 애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아내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아내 말처럼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했으니 굳이 딸들에게 알려서 혼란에 빠뜨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럼 수술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수술 날짜가 다가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내는 담담한 표정으로 평소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고 저 또한 평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처제가 과일을 잔뜩 싸서 집에 들렀고 함께 식사를 한 뒤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큰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처제를 보며 반겼습니다. 맨날 바쁜 우리 이모가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겸사겸사 들렀어. 넌 잘 지내고 있지? 그럼 우린 아주 잘 지내고 있지. 큰딸 예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우리는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처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참, 언니, 수술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지? 처제가 가볍게 물었지만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마치 얼음이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예나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수술? 무슨 수술? 큰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제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아유, 내가 말실수를 했네. 처제가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라니? 무슨 수술을 한다는 거야? 예나가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치듯 물었는데 예나의 눈에는 이미 걱정과 혼란이 가득해 보였어요. 결국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예나야, 사실은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수술인데 간단한 수술이 어딨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건데? 설마 암은 아닌 거지? 예나가 울컥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다시 물었는데요. 아내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게 갑상선암이라고 하는데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다 보니까 예후가 좋기로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빠, 지금 암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암이라고?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한테 숨겼단 말이야? 니들이 걱정할까봐 수술 잘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어. 수술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내가 예나를 달랬지만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예나를 꼭 안아주며 차분하게 다독였지만 큰딸은 울음을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가슴 속 깊이 묻어둔 무엇인가가 터져나오듯 예나가 외쳤습니다. 나 이제 취업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은혜 갚아야 하는데 엄마가 아프면 어떡해? 내년에 다 같이 해외여행 가려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었단 말이야.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예나가 외쳤는데요. 아내가 그런 예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예나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은혜는 무슨 은혜를 갚아. 엄마는 니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내가 예나를 달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 엄마 아빠 친딸 아니잖아. 입양된 거잖아. 순간 방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놀란 눈으로 예나에게 물었어요. 뭐? 입양이라니?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 입양된 거잖아. 나도 알고 있었단 말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내가 놀란 채 예나를 바라보자 예나가 예전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 엄마 아빠 일하느라 바빠서 할머니 집에서 자주 지냈잖아. 어느 날 할머니랑 동생이 낮잠 자고 있을 때 심심해서 골방에 있는 서랍장 열어보다가 앨범에서 사진을 발견했어. 사진이라니? 무슨 사진? 전에 엄마 아빠한테 우리는 왜 돌사진이 없냐고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오래전에 집에 불이 나서 남아있는 사진이 없다고 했었고. 근데 그 앨범을 보니까 거기에 내 어릴 적 사진이 있었어. 처음에는 내가 아닌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분명했어.
거기에 가족이 다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엄마 아빠도 거기에 있었거든. 근데 엄마가 아니라 어떤 낯선 여자가 나를 안고 있었어. 그 여자와 한 남자 사이에서 내가 활짝 웃고 있는 다른 사진도 봤고 말이야. 그 두 사람이랑 나만 한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뚫어져라 사진을 바라보다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더니 할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사진을 빼앗았어. 그리고 할머니가 앨범을 닫아버리고는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놓았어. 할머니가 어찌나 화를 많이 내든지 울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 깼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내가 사진을 봤다고 하면서 걱정하니까 할아버지가 아직 어려서 금방 잊을 거라고 하는 말 들었거든. 그러면서 할머니가 중얼거리듯이 하는 말을 듣고 말았어.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지 자식을 두고 그리 갔으니까 천벌을 받은 거지 그랬어. 예나의 말을 듣던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는데요. 예나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준 엄마 아빠한테 항상 고마웠어. 그래서 취업하고 나면 다 갚을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단 말이야. 그동안 우리는 예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불임이라고 해도 별 상관이 없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달랐던 모양으로 제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물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요.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과 형수님 사이에는 예나가 있었지만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형수님은 1년 넘게 본가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 형수님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말에 본가로 향했는데요. 식사를 하고 난 뒤 형수님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재혼을 해요. 형수님 입에서 재혼이라는 말이 나오던 순간 어머니 얼굴이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요. 세상 떠난 형이 생각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형수님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재혼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아이가 없이 오길 원해서 찾아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가 놀라서 묻자 형수님이 아내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예나가 이 집안 핏줄이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예나를 좀 키워주면 안 될까? 전에 동서가 입양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찾아왔어. 생판 모르는 남을 입양하는 것보다 이 집안 핏줄인 예나를 입양하는 게 낫지 않겠어? 형수님이 어찌나 뻔뻔하게 말을 하던지 어머니가 참지 못한 채 외쳤습니다. 네 자식을 네가 키워야지. 엄마가 돼서 그게 할 소리야? 저 지금 한참 젊은데 평생 과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니면 그런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이러고 싶진 않지만 저 혼자 예나 키울 자신도 없어요. 그날 어머니와 형수님이 목청껏 싸웠지만 결국 형수님이 예나를 두고 갔습니다. 예나를 못 키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잠시 후 예나를 빤히 바라보던 어머니가 입을 뗐어요. 예나는 내가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 그렇잖아도 형님 말처럼 입양 생각해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키우게 해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어떻게 그러겠니? 제가 불임인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절 원망한 적이 없으셨고 그냥 다 괜찮다고 해주셨잖아요.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잘 키워볼게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고 결국 우리는 예나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예나를 자기 배 아파 낳은 것처럼 사랑했고 온 마음을 담아 키워냈어요. 그런 아내에게 참 고마운 마음뿐이었고요. 예나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예나가 알고 있다는 말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예나는 그 부분을
크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저 아내 걱정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의 수술날이 되었고 병원 대기실에서 우리 가족 모두 아내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나는 맏딸답게 눈물을 참으며 저와 둘째까지 차분히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예나가 그동안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같았는데요. 아내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예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정말 고생했어. 아내는 약간 피곤한 얼굴로 예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에도 예나는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세심하게 아내를 돌봤습니다. 베개를 고쳐주고 이불을 잘 덮어주고 아내가 필요할 때마다 곁에서 바로바로 도움을 주었으니까요. 우리 우진이 아내의 상태를 체크할 때도 예나가 꼼꼼하게 들으며 아내의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예나는 마치 자신이 엄마를 꼭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듯 행동했고 그 덕분에 아내는 빠르게 회복해 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딸에 대한 자부심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느꼈는데요. 예나가 우리 곁에 있어준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예나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고 집안은 어느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오셨는데요. 식탁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애비한테 들어보니 예나가 다 알고 있었다며.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애미를 볼 면목이 없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또한 그동안 예나의 입양 사실을 숨겨왔던 것을 두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언젠가는 말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만 해도 저는 그저 감사한걸요.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미가 참 잘 키웠어. 내가 애미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하고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가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셨는데요. 그동안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마음고생을 잘 알고 있던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어머니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가를 닦으셨고 아내의 따뜻한 말에 어머니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는데요. 그동안의 아픔과 고생을 함께 이겨낸 가족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가족 모두 조금씩 돈을 보태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떠난 그 여행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아내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둘째 한나가 조금 늦는다고 연락을 해오자 예나가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그런데 말이야. 한나도 입양된 거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둘 다 놀라서 말문이 막힌 채 서로를 쳐다봤는데요. 예나가 이미 한나의 입양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경희가 궁금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예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한나한테는 입양됐다는 걸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나도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엄청 충격받았거든. 한나가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예나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그리고 한나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받을 충격에 대해 예나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예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말한 적 없었잖니. 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떠올리듯 대답했어요. 전에 엄마랑 이모가 드라마 보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그때 알게 됐고.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예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이모한테 진통이 참 힘들다고 하던데 난 저 진통 한번 느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라고 말했거든. 근데 그 말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딸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이제 다 컸네. 내가 우리 집 장녀인데 당연하지. 예나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 예나를 보며 지나간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갑작스런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나를 어디다 잠깐 맡기고 지금 바로 본가로 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서둘러 본가로 향했어요. 잠시 후 본가에 도착하자 뜻밖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줄만 알았던 형수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형수는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문을 여는 형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저 암 말기래요. 형수가 고개를 떨구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정말 염치 없고 나쁜 사람인 건 잘 아는데요. 얘까지 부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와 저는 할 말을 잃고 형수를 바라봤는데요. 형수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결국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라서 한나를 맡길 곳이 없어요. 차라리 보육원에 보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동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한나도 부탁할게. 내가 지은 죄는 다음 생에서라도 꼭 갚을게. 형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이라서 못 키우겠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한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형수가 한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형수가 무릎까지 꿇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형수는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이 없었다 보니 우리가 장례까지 치러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큰 결정을 내려야만 했는데요. 형수의 부탁대로 우리는 예나의 동생 한나를 입양하게 되었거든요. 한나가 예나를 빼닮은 모습에 아내는 또다시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한나를 입양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고요. 그 아이까지 네가 입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집에 다시 데려다 주던지 그것도 아니면 보육원에 맡기자. 대체 이게 웬 난리라니? 어머님, 한나는 예나와 피를 나눈 자매예요. 어쩜 둘이 저리도 닮은 것인지 한나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집에 다시 보내봤자 천덕꾸러기 신세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키울게요. 예나를 키우는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도 결국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딸을 품에 안고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그 한나 생부 말이야. 한나 생부라니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염탐은 하고 있었거든. 어머님, 뭐하러 그러셨어요? 한나 생부네가 식당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오며 가며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을 했던 것뿐이야. 마침 내 친구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 가끔 염탐을 하고 난 뒤 근황을 알려주곤 했거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쎄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지 뭐니. 저번 달에는 그 잘되던 식당 문까지 닫았다고 하잖아. 풍비박산이라니요. 아내가 놀라서 묻자 어머니가 괜시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을 다녔다는데 그 뒤로는 줄줄이 병이 났다지 뭐니. 유전병 그런 건가 보죠?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엄마란 사람도 병이 났다는데 결국 생부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생부도 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치고 있다지 뭐니. 사람들이 무슨 저주가 걸린 거 아니냐고 쓰군대다 보니 굿도 하고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나 생모가 한을 품고 멸문지화 시킨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지 뭐니. 그 기이한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지만 그 집 사람들이 다들 중병에 걸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네요. 그 기이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정말로 사람들 말처럼 딸들의 생모가 저주를 내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 형님의 기일이 다가오다 보니 예전 일들이 떠오르면서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